시사 해설입니다. Malaysian Airline Flight 370 17개월 전에 239명의 승객을 태운 채 의문의 실종이 된 그 미스테리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어제부터 이제 다시 부상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이 기체의 후익으로 보이는 한 물체가 발견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수색 해역에서 무려 2,300마일이나 떨어진 아주 먼 지점에서 이 날개가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에 말레이시아 당국에서는 이 물체가 말레이시아 에어라인 것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프랑스 당국에서는 과학적인 조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만일 어제 발견된 이 물체가 말레이시아 에어라인 것이라고 확인이 되면은 실종 사건 이후에 첫 번째 증거물이 발견이 된 겁니다. 그러나 이 기체 일부가 발견된 것도 이 사건, 그러니까 사고기의 추락 지점이라든가 또는 더 나아가서 이 사고의 원인 이것을 밝히기에는 충분하지 않다 하는 것이 대부분 전문가들의 견해입니다. 따라서 이 사건은 계속해서 미궁 속에 미스테리 사건으로 남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제 발견이 된 그 물체, 항공기 후익 부분인데 플래퍼런이라고 부르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것이 프랑스의 섬인 리유니언 아일랜드 해변에서 이제 발견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지점이 지금까지 추락 지점을 이제 1년 반 동안 이상 그 수색을 해온 해역, 그러니까 여기가 오스트레일리아의 남서쪽 해역이죠. 여기서 무려 2,300마일이나 떨어진 먼 지점에서 발견이 됐습니다. 도대체 이 비행기의 날개가 왜 여기까지 와 있을까? 또 이 파손된 기체가 과연 말레이시안 에어라인 것이 틀림이 없을까? 만일 그렇다면은 어떻게 2,300마일까지나 표류해 왔을까? 지금까지 추락 지점을 계산한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닐까? 또는 실종기의 수사 자체의 방향이 잘못된 것이 아닐까? 아주 여러 가지 의문들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미스테리 사건들이 항상 있는 것처럼 해답이 쉽게 나오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물체, 어제 발견된 물체로 여러 가지 조사에 대한 시도가 이제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 후익에서 떨어져 나간 부분인데 이것 가지고 이제 그 떨어져 나간 부분을 조사를 하면은 이 추락 당시의 상태를 추론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꼬리 부분인데 이것이 비행 중에 파손된 것이냐, 아니면 추락해서 파손이 된 것이냐. 그러면은 추락할 때 직선으로 추락을 했을까, 아니면 활강을 하면서 추락을 했을까, 아니면은 그 날개 부분의 표면에 대한 화학 처리를 하면은 이것이 혹시 폭발 사고일까, 아니면은 무슨 어떤 새로운 표면에 입자가 있었을까, 여러 가지 이런 과학적인 조사가 시도가 될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이 사고기가 이제 바다에 추락할 당시에 기체에 큰 손상이 없이 떨어졌고, 그러니까 활강 상태에서 이제 떨어졌다는 거죠. 그 다음에 신속하게 이 큰 물체가 물속으로 가라앉았다, 이렇게 대부분 믿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믿고 있느냐? 그 이유는 이게 굉장히 큰 항공기가 승객이 많고 화물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실종된 이후에 부유물이 전혀 없었다는 거죠. 지금까지 이것이 첫 번째 발견된 거죠. 이 플래퍼런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이 어제 발견된 물체가 이 질문에 대한 어느 정도 답변을 해줄 가능성이 있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문제, 사고 지점이 어딘지, 사고 원인이 무엇인지 이것을 풀기에는 한참 부족하다 하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우선 그 지금까지 수색 해역이 레이더하고 새틀라이트 그 위성 자료를 근거로 해서 오스트레일리아의 이제 남서쪽이다 이렇게 보고 있었는데, 여기서 뭐 굉장히 멀리 떨어진 곳에서 이제 부유물이 처음으로 발견이 됐다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이 부유물이 해상에서 이제 표류를 17개월이라 했는데 이 바다 환경이 문제입니다. 이 바다의 조류라는 것이 매우 변칙적인 흐름이죠. 그리고 이제 바다에는 해풍이 있지 않습니까? 이 바다의 그 바람이라는 것이 굉장히 다이나믹하게 불고 뭐 만순도 있고 태풍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서 부유물이 어디로 흘러갈지 아무도 예측할 수가 없죠. 한 전문가는 인도양 이 지점에서 한 부유물이 이동을 한다 그러면은 1년에 이동 거리가 한 1,500마일에서
6,200마일까지 가능하다 하는 이론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2,300마일 떨어진 곳에서 발견이 됐다고 깜짝 놀라랬는데 이것이 별로 놀랄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만큼 바다는 굉장히 여러 가지 이 변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어떤 의미냐, 어디에 떨어졌는지, 기체가 가라앉은 것이 어딘지, 이것이 지금 발견된 그 물체 가지고는 그걸 그 해답을 얻을 수가 없다, 굉장히 어렵다 하는 것이 이제 전문가들의 견해입니다. 이 바다의 움직임이 이제 변화무쌍한 것은 뭐 우리가 상식적으로 다 알죠. 그러니까 한 전문가는 지금 빠진 그 바다 인도양의 그 환경이 무슨 강이라는 것은 일정하게 흐르죠. 또 무슨 컨베이어 벨트 같이 이렇게 흐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2009년도에 이제 큰 사고가 났던 에어 프랑스의 경우에 이 경우는 이제 이 지금 말레이시안 에어라인하고 좀 다릅니다. 실종한 지 몇 주 안에 무려 600개의 부유물이 그 수면에 떠올랐죠. 또 사체도 수십 구가 이제 떠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건하고는 굉장히 비교가 됩니다만은, 그러나 그래도 그 부유물이 그렇게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블랙박스를 찾고 기체를 수거해내는 데는 2년 동안 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발견하고 보니까 위치도 그 조사 당국이 생각했던 것보다 굉장히 근거리에 두고 멀리 2년 동안이나 헤맸던 그런 사례가 바로 이 에어 프랑스의 케이스입니다.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이제 기체가 발견이 되고 만일 위치가 이제 어느 정도 좁혀진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자체의 원인은 그대로 미궁속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현재 미국 정보 측이 아는 것은 이 말레이시안 에어라인 플라이트 370가 쿠알라룸푸르에서 떠나서 베이징으로 가는 것이었는데 이륙 직후에 항로를 바꿨단 말이죠. 근데 항로를 한 번도 아니고 여러 번 항로를 바꿨어요. 이것은 위성 자료에 의해서 근거를 둔 그런 스토리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과학적인 추론이라고 볼 수가 있죠. 왜 항로를 이탈했을까? 왜 방향을 바꿨을까? 아직도 미궁 속에 있습니다. 이것이 과연 파일럿이 자의로 한 것일까? 아니면 누가 옆에서 파일럿을 강요해서 항로를 변경했을까? 아니면 기체의 고장일까? 아무도 여기에 대한 해답을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 항공기가 이륙한 직후에 베이징 쪽으로 향한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레이더상에 나타났으니까. 그런데 조금 가다가 갑자기 방향을 완전히 180도 바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도양 쪽으로 향하다가 또 거기서도 몇 번씩 항로를 또 바꿨단 말이죠. 이거를 이제 어떻게 규명을 하느냐? 왜 이렇게 비행기가 항로를 계속 바꿨을까? 이걸 아무도 지금까지 규명을 할 수가 없죠. 현재 이번 사건의 수사의 책임은 이제 일단은 말레이시아 정부에 있죠. 말레이시아 에어라인 그 국적기니까. 그리고 이제 수색의 책임은 오스트레일리아한테 있습니다. 추락 해역이 이제 오스트레일리아 해역이니까 여기서 이제 그 수색을 하고 있죠. 그다음에 지금 발견된 조그만 기체입니다만은 이것을 확인하는 책임은 이제 프랑스 당국에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이 프랑스 섬에서 이제 이것이 발견이 됐으니까. 그리고 이제 그 실종된 승객들의 대부분이 중국 사람들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중국 정부도 여기에 이제 크게 관여이 돼 있죠. 이 지난 3월에 이제 사고기가 실종됐는데 지금까지 뭐 여러 경로가 있었고 당국의 발표가 뭐 여러 번 있었습니다만은 대부분 발표가 신빙성이 없었다, 갈팡질팡했다 하는 평가를 받고 있죠. 수사 진행 상황도 그렇고 사건에 대한 파악도 매우 서툴렀다 하는 그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피해자 가족들은 당국의 발표에 대해서 거의 신뢰감이 없습니다. 그 대신에 이제 루머만 무성하죠. 그래서 어제 이제 날개가 발견된 이후에도 대부분 가족들은 이 당국이 90% 신빙성이 있다고 얘기한 것이 한두 번이냐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는 100%만 믿는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면서 이 수사 당국에 대한 불신이 굉장히 큰 것을 이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루머들이 있습니다만은 그 중에 이제 가장 중요한 루머가 이 370기가 요격을 당했다. 이슬람 과격파의 무슨 미사일에 맞았다. 아니면 CIA의 소행이다. 뭐 이런 이제 미스테리 사건이 나면 항상 CIA가 등장을 하는 것이 많은 경우죠. 그다음에 하이잭을 당했다. 또는 정치적인 음모가 있었다. 그래서 승객 명단 중에 누군가가 은밀하게 제거할 인물이 있었는데 비행기를 폭발시킴으로써 제거했다. 뭐 그런 이제 루머도
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17개월 동안 그야말로 국제적인 조사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승객들 239명인데 나라가 전부 다른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에 대한 신원, 배후 이것을 철저히 조사를 했고 또 이 비행기의 승무원들 또 파일럿 신원, 배후를 아주 샅샅이 조사를 했습니다마는 지금까지는 별 이상이 발견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장장 17개월 동안 미궁석에 빠진 것이 이제 이 실종기 사건인데 첫 번째로 증거물이 부상이 돼서 익사이딩하지만은 우선 이제 이것이 말레이시아 에어라인의 것인가 과학적으로 이제 확인을 해야 되겠지만은 그러나 불행하게도 이 기체가 진본이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해결은 멀고도 먼다. 사고기의 위치 파악조차도 쉽지가 않을 것이다 하는 것이 대부분 전문가들의 예상입니다. 시사해설 김정일입니다.